누구든지 평생 불행한 집도 없고요. 평생 행복한 집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까?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는 3가지 물건을 제가 꼭 말씀드려요. 첫 번째, 시계예요. 두 번째, 나침반입니다. 세 번째가 지도예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막 나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 위태로운 순간에 딱 버텨주는 그 부모를 보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안정성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 또 알파 세대, 앞으로 베타 세대가 태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새로운 문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마저도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효선 교수입니다. 가족들 잘 지내시나요? 자, 우리가 사실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가면 갈수록 족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가족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좋은 가족으로 사는 방법을 안다면 내 가족은 아마 전에 없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전에 없는 행복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좋은 가족으로 사는 법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즘은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있는 집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5대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이 결혼만 해서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4대는 기본인 것 같아요. 4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몇 대가 같이 생존해 계신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이제 생존해 계신 윗대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증손주를 보셨어요. 4명의 증손주가 있는데 요즘은 저희 집 말고도 이렇게 증손주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싶으면서도 실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이 됐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서 증조부를 보는 시대, 살아서 고손자를 보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서 함께 호흡하고 이 땅을 밟고 있는 분들이 몇 세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총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산업화 세대이시죠? 이분들 경부고속도로 깔으셨고 사실상 이분들이 피와 땀으로 사실 대한민국의 초석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화 세대 다음에 한국전이 터졌고 한국전 딱 터진 다음에 태어난 요 세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죠. 베이비붐 세대 55년부터 69년까지 1,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아울러서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또 민주화의 주역으로 또 활동을 했던 세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구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뵙고 있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 데에는 베이비붐이 워낙에 요 시대에 출생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X세대, 얘는 도무지 모르겠네. 방정식 미지수 X를 써서 X세대라고 불렀던 그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면서 1900년대 말이 끝나가고 2000년대를 바라보는 그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요 세대들을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줄여서 M세대 이렇게 부르고요. 그 이후로 G세대가 나타납니다. 이 G세대는 말 그대로 세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대개 2010년생까지 우리가 G세대, 일명 Z세대라 그래서 최근에 핫한 이야기 있죠? MZ세대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자들을 우리가 알파세대 이렇게 부르고 앞으로 우리가 202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베타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집에는 우리 전체 가족을 통틀어서
어떤 세대와 어떤 세대, 또 어떤 세대가 같이 살고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업화 세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카들이 M세대이고 제 아이들이 Z세대이고 그다음에 손주들이 이제 알파 세대니까요. 전 세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런 집들 생각보다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세대가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전체 가족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짧게 사나요? 긴 세월을 함께 삽니다.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구슬처럼 어쨌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짜그락짜그락 소리를 내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대의 다양한 연령을 가진 가족들이 같이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있는가? 첫째, 잔소리가 더 많아졌죠. 왜?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가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간섭도 더 많아졌습니다. 입이 여럿이니까요. 세 번째,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핵가족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이해도는 또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거기다 요새는 촌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혹시 나의 삼촌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말 헷갈리시죠? 그죠? 사촌이죠. 그죠? 그 사촌이 애를 낳았다? 오촌이죠. 오촌 다른 말로 당숙이죠. 이거는 알고 계신다면 옛날 사람. 자, 요새 애들은 거의 촌수를 알지 못하고요. 거기다 요새 젊은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남을 그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고 아버지 이름 한자를 못 쓰는 아이들 널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한자로 쓸 줄 모르고 한글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런저런 민원이 많죠. 이거 해달라, 저게 문제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당연히 식구들이 많아지고 세대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갈등도 심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만 하고 싸우기만 하나요? 상호 눈치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는 얘기 있죠. 우리는 잠시 행복하고 평생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러 정황들을 끌어안고 사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 안 그런 가족도 있어요. 남들 보면 얼마나 잘 살아요. 알콩달콩, 특별히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하하 호호. 네, 그건 남 얘기고 우리 집은 만났다 그러면 어렁 이런 집들 되게 많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 평생 불행한 집도 없고요. 평생 행복한 집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행복하고 평생 불안하고 평생 불만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긴 세월 속에 더 괜찮은 가족, 더 만족도가 높은 가족, 더 의미 있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 앞으로 우리가 뭔가 바꾸어 간다면, 달라진다면 내 세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이어지는 세대에도 하나의 가풍으로 우리 가족의 이미지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위기로 그 분위기가 마치 유전자처럼 하나의 가풍으로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way to go, 계속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는 거고 이 계속 가야 할 길이라면 기왕이면 괜찮게 가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쨌든지 간에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it's good, 괜찮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가야 할 그 길에 우리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가야 될 것인가. 첫째가 우리는 서로 그림자가 아닙니다. 늘 서로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능동적인 의미자이고 능동적인 주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셸 푸코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대요. 하나, 능동적 주체와 종속적 주체로 나눠질 수 있답니다. 종속적 주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시키는 것만 잘해도 따봉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나답게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자기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이런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내 가족이 그렇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드는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그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
종합 욕망 예술인들이에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얼굴, 다채로운 욕망, 다채로운 표현, 또 다채로운 관계, 또 그러면서 각각이 나에게는 과거를 만들어준 사람이고 현재를 만들어준 사람이고 미래를 만들어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합 욕망 예술인들의 집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앞으로든 만들어가야 될 텐데 명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작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술 영역에 보면 꼴라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붙이고 같이 모아서 하나의 의미로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꼴라주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가족은 늘 욕망 꼴라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욕망들을 건강하게 잘 일구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방법들이 나오기만 한다면 좋은 새로운 꼴라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특징은 또 뭔가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폭망한다는 거예요. 폭망하거나 같이 성공하는 이 인생의 조력자들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미래고 그 사람들이 나의 과거고 그 사람들이 나의 현재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묻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 덕에 살아가고 그들도 내 덕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조력 관계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존재들과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기왕이면 the better, 더 좋은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고 이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생각하죠.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 들죠. 커가는 거 너무 좋은데 어느새 손을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요. 얼굴도 뭘 바르긴 하는데 목의 주름은 또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늙어간다 표현하지만 우리만 늙어가나요? 아이들은 커가기도 하지만 아이들 역시 25세가 지나고 나면 인간은 노화에 들어갑니다. 애들도 청년을 지나 중년을 지나 오래 사는 이 세상이 나와 함께 노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는 세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 공동체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월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여정들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궁금함 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울어야지, 같이 추억을 공유해야지. 정서 공동체로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세월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욕망을 나누고 능동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바로 그 만들어갈 가족의 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까?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는 세 가지 물건을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 세 가지 물건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계예요. 두 번째, 나침반입니다. 세 번째가 지도예요. 첫 번째 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 반복적이고 지겨운 그 일상이 시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족의 일상이 깨지잖아요.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일상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상담 현장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신 경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막 나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 위태로운 순간에 딱 버텨주는 그 부모를 보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안정성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건강한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뭔가 일상이 잘 무너지지 않아요. 일상을 서로 간에 어떻게든 잘 지키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좋은 가족은 좋은 시계, 좋은 일상, 굳건한 일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싶을 때 저희 상담 목표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이전에 괜찮았던 시점에 일상의 80%까지 회복시키는 거. 그게 저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20%는 자력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죠? 두 번째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뭔가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향해서 바라보죠. 이 손가락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짚으면 나머지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어린 눈으로, 더 성장한 눈으로, 이제 나이 들어간 눈으로 그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이건 뭔가 가족이 함께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내년에 뭘 할 거고 5년 뒤에 뭐 할 거야?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 괜찮아요. 아이들에게도 그 꿈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나침반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우리 집은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집은 이런 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 우리 집의 가치는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건강한 방향만 가져간다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좋은 가치를 향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지도예요. 지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요. 인생의 밀림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줄 바로 그 힘입니다. 그 지도는 가족의 경우에 여러 측면에서 지도의 여러 지형지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의 지도의 퍼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한 아주 좋은 나침반과 지도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건 젊은 층에서 나이 든 쪽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쪽에서도 젊은 층을 향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어려울 때 돕고 이러면서 혈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서적 결정, 제가 정서적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적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결정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서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집안에서 어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집안의 어른이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 또 알파 세대, 앞으로 베타 세대가 태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새로운 문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마저도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나침반의 컨텐츠가 되어주시고 지도의 컨텐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구체화하자면 세 가지 컨텐츠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핏줄 컨텐츠예요. 핏줄 컨텐츠라고 한다면 헌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전이 끝나면서 없어지기 시작한 게 족보예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가훈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희 집 가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한다잖아요. 1인 1닭 이렇게. 한 사람에 한 사람 닭, 한 사람당 닭 한 마리 이런 얘기인데 야, 이게 어떻게 가훈이 될 수 있을까? 요새 급훈 얘기 들어보셨죠? 학교에 가서 급훈을 뭐냐 이렇게 딱 봤더니 10년 놀고 서울역 갈래, 10년 공부해서 서울대 갈래. 이게 어떻게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우리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나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 아버지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때 되면 머리나 등허리를 슬슬 긁어주면서 그렇게 옛날 얘기해주고 할머니 어린 시절 얘기해주고 엄마 어린 시절 얘기해주고 엄마가 좋아했던 거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저녁에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혼자 잠들어야 했던 아이들 경우에는 놀랍게 잠자리에서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뭐냐? 흔히 말하는 베드타임 스토리. 잠자리, 곧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그 베드타임 스토리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 이야기는 간데가 없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네 나이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아버지가 네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그렇게 극복의 DNA가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가족의 극복 스토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회복 탄력성은 뭡니까? 똑같이 넘어져도 누군가는 더 빨리 일어나더라. 똑같이 넘어져도 누군가는 쉽게 일어나더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내 가족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게요? 그 좋은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밖에 나가서 학원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로부터 너의 근원으로부터 네가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뭘 통해서? 성장의 스토리, 누구? 엄마, 아버지 그 DNA의 이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의 극복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높아 그 윗세대의 그 극복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나한테 그런 DNA가 있겠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새로운 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들 마음의 근원적 이런 회복 탄력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족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지금부터도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칭찬 중요하죠. 그러나 칭찬을 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주먹을 다시 불끈 쥐게끔 하는 것, 그건 어른들이 해주는, 만들어내는 그 핏줄 콘텐츠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화 콘텐츠라고 제가 이름 짓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가족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억을 공유하는 겁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왕년에 지금은 다들 전문가들이 와서 도배를 하지만 옛날에는 방산시장 가서 도배지 다 사다가 집에서 풀을 다 써가지고 바닥에 쫙 깔고서는 그 위에 도배지 쫙 길이 재가지고는 그 칼로 딱 자른 다음에 어떻게 양쪽에 돌멩이 딱 올려놓고 풀을 이렇게 온 가족이 딱 하면은 애들이 맨발로 올라가서 가다 미끄러져서 머리 깨져서 병원 가고 저희 집만 그랬나요? 그렇게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는 게 사실 가족인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학원을 갑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공유할 만한 뭐 거리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최근에 봤던 그 오징어 게임은 말이야. 엄마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거야.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거야. 너희들이 옛날에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기차기 자치기 이런 거는 나는 3살에 했어. 이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야기들, 기억의 이야기들을 놀이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어린아이들이라면. 요새 아이들은 동요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동요를 부르는 거를 본 건 아기상어가 마지막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트로트를 부르더라고요. 동요를 잃은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이 놀이, 그리고 실제 그 놀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기차기 같은 건 우리가 관절이 안 좋군요. 그러나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놀이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최근에 흔히 말하는 복고가 시작됐고요. 여러 과거 놀이들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런 제기차기와 같은 놀이로 한정된 게 아니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게 있어서 집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럴 때 최근에 유행하는 트롯이 손주와 할머니가 같이 부르는 아이템이 됐고요. 노래방에서 부장님하고만 불렀던 그 트롯이 이제는 온 가족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아이템이 됐더라고요. 이런 게 다 뭔가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같은 심장으로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템포로 같은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온 가족이 공유하는 문화 콘텐츠예요. 고스톱 괜찮습니다. 노래 부르기 괜찮아요. 게임 괜찮고요. 윷놀이 괜찮고요. 층간소음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놀이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억이에요. 자,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종교 콘텐츠입니다. 전 이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종교 없어도 괜찮아요. 종교 없는데 무슨 종교 콘텐츠?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보통 7에서 24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는데요. 이때 낯가림이 끝나게 되는 시기가 오죠. 그때 되면 아이들이 그 낯가림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마가 부엌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면 내 앞에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아, 엄마가 거기 있구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요 때까지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엄마가 그 약속을 몇 번만 지키면 아이는 알게 되죠. 엄마가 곧 올 거라는 그 두렵지만 그 긴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버텨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상 영속성이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가? 부모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돌아가요.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 이 아이들은 멘토를 잃은 겁니다. 믿을 수 있을 만한 이 마음의 쉼터와 고향을 잃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너 위해 기도한다. 할머니가 너 위해 기도해. 할아버지가 너 위해 기도해. 반복해서 습관처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떠나시고요. 부모도 돌아갈 겁니다. 그 시점이 됐을 때 위기가 딱 닥치죠. 부모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닥치는 그 위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떠올립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겠다는 그 신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겠다는 그 신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구나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엄마 아버지 신에게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없어도 마치 그 부모가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종교 대상 영속성,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힘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견디게 하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꿋꿋하게 자기의 걸어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가족으로 산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저는 혈연의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는 가족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족으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면 우리는 혈연으로서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묶였지만 다시금 정서적 가족, 또 의미의 가족으로 재탄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 내 자녀들도 커가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손주들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컨텐츠가 될 것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핏줄 컨텐츠로, 그리고 문화 컨텐츠로, 그리고 종교 컨텐츠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우리 가족은 참 괜찮아. 우리 가족은 따봉이야. 우리 가족은 매력쩔어. 심지어 부모님이 안 계신 이 시점에도 감사해,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핏줄 콘텐츠, 문화 콘텐츠, 그리고 종교 콘텐츠 선택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